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단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너무 많이 덥고, 저도 너무 입맛이 없었는데, 오늘 광주 내려와서 전라도 음식 먹으니까, 입맛이 확 생기더라고요. 떡갈비 너무 맛있어요, 여기는. 진짜요. 전 광주 처음 와봤는데, 와, 음식은 역시 전라도인 것 같아요. 대박. 오늘 주제는 병화를 위한 공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들어가시면 그래도 좀 흥미로운 그런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런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부 열심히 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엄마. 이 엄마들 다 똑같아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또 선생님, 그쵸, 교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해 라는 말 많이 쓰죠. 뭐 맞겠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가? 왜요? 싫은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공을 위해서. 또 네? 돈 벌려고. 오케이. 돈, 성공.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제 지인 중에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얘가 자격증 헌터예요. 진짜요. 그냥 재미있어서 자기는 막 그거 이제 그게 막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뭐 요가, 필라테스, 골프,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막 별거 다 공부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자격증 헌터라고 부르고 자기 개발.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제가 옛날에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강의실 큰 거 있잖아요. 막 300명, 400명에서 같이 강의 들을 때 맨 앞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아 계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냥 학비를 내서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제가 재미있어서 와서 같이 그냥 공부하고 막 그래요. 관심 있어서. 그렇죠? 돈, 명예, 성공, 자기 개발, 관심, 돈. 우리 만약에 돈 열심히 벌려면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돈 버는 사람 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가요? 꼭 그렇진 않죠. 돈 열심히 벌려면은 사실 순발력, 좀 눈치 빠르고 막 그런 것도 사실 훨씬 더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파격적인 발언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다 개인적인 이유들이에요. 좀 더 나쁘게 말하자면 다 이기적인 이유들이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는 항상 집단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집단주의다. 우린 단체로 움직이고 정이 많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교육 분야는 이렇게 개인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반 내에서 같이 공부할 때 우리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반에서 몇 등 해야 되는지 그거 중요하고. 그렇죠? 내가 대학교 몇 등으로 들어가야 내가 어떤 스카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분야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분야예요. 우리는 독일에서 그런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불러요. 팔꿈치 사회. 내가 먼저 와야 돼. 팔꿈치 사회. 그렇죠? 근데 뭐 그거 이제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냥 어차피 우리 성공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좀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좀 공부, 돈, 성공 이런 개인적인 이런 이기적인 그런 이유를 뛰어넘어서 약간 좀 더 우리 단체를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오늘 저의 주제예요. 우리를 위한 공부 과연 어떤 공부일까? 나만을 위한 공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공부.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지금 3가지 단어가 서 있어요. 선입견, 차별, 갈등. 우리는 요즘 어떤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시대가? 많이 쓰는 단어를 뭐가 있을까요? 지구촌, 글로벌 시대? 그렇죠?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글로벌 인재들 모집한다. 막 이런 말도 많이 쓰고요. 여러분 아마 굉장히 와닿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글로벌 인재들 키우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고 많이 또 주장하고 우리는 어떤 글로벌 시대에 살아요. 자, 글로벌 시대. 이 글로벌 시대 과연 무엇일까요? 1992년도에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문명의 충돌,
The Clash of Civilizations. 발음이 좀 이상해서 좀 양해 부탁드려요. 독일식 영어 발음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Clash of Civilizations, 문명의 충돌이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는 냉전 시기 지금 끝났어요. 그렇죠? 89년도에 독일 장벽 무너지고 90년 독일도 통일하고 뭐 구소련 무너지고 등등 이제 어떤 냉전 시기 끝나고 우리 새로운 시대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시대 특징이 뭐냐면은 더 이상 미국하고 소련 서로 싸우는 그런 방식으로 한 나라 대 한 나라 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문화들이 종교권들이 서로 이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었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문화권, 그치 요즘 뭐 유럽 봐도 딱 알 수 있죠.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문화들이 충돌하고 종교들이 충돌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대에 좀 안 좋은 세 가지 특징은 이제 딱 보시면 선입견, 차별, 갈등이에요. 자, 과연 이 세 가지 뭘까요? 선입견이라는 건 뭘까요? 선입견이라는 거는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나만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행동이 됐을 때 차별의 행위 이제 일어날 수 있고 그 차별은 결과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이 선입견이라는 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선입견.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포함해서 여러분도 어떤 선입견들 가지고 계신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죠. 누군지 아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우리 알베르토 형이에요. 이탈리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패션, 또 잘생긴 남자들, 그렇죠? 잘생긴 만큼 바람 많이 피운답니다. 또 열정적이다. 또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 파스타, 와인, 피자. 이것도 이탈리아잖아요, 그렇죠? 파스타 얼마나 맛있는데, 피자도 얼마나 맛있는데. 자, 우리는 이탈리아라고 생각했을 때 딱 패션, 뭐 파스타, 피자 이런 거 다 떠오르는데 뭐 맞죠? 근데 예를 들면 피자라는 사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피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주일에 피자를 몇 번씩 정도 먹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밥 먹듯이 매일 한 2끼 정도? 김치 먹듯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는 재작년에 이탈리아 촬영 갔었는데 저도 그때 이탈리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알베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이탈리아 사람들이 과연 피자 얼마나 많이 먹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가정식으로 그냥 진짜 토요일 저녁에 한 번씩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 불고기 먹는 정도? 네. 이 정도 아마 거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주말에 이제 외식했을 때 가족이랑 같이 그때 한 번씩 정도 피자를 먹는데요. 와, 우리의 선입견이었구나. 이탈리아 사람들이 매일매일 피자 먹는 거는 사실 선입견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 뭐 하루에 5번씩 먹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 2번 먹을까 말까 한대요. 와, 우리의 선입견이었죠. 또 하나의 잘생긴 누굴까요? 장면이죠. 우리 중국 친구. 중국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맥주? 아니죠. 또 뭐가 떠오르세요? 짜장면. 중국 음식인가요? 애매하죠. 또 만리장성, 그렇죠? 또한 중국 사람의 좀 어떤 뭐 특징들,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얘기하는 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 자, 우리는 그런 선입견 가지고 있겠죠. 중국 사람들이 다 시끄럽다. 장위안이랑 저랑 이제 친구니까 녹화장에서도 막 얘기도 많이 나누고 여행 갈 때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 형이 진짜 목소리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금씩 얘기하고 조근조근 말해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너무 좋고 여자들이 괜히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때. 진짜요. 그러니까 형은 목소리가 굉장히 좀 조용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랑 옛날에 어학당에서 공부했던 중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크게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우리 선입견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만약에 어떤
어떤 주장을 펼치면은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아예 어떤 설문조사 해야 되거나 진짜 통계를 내야지 그 발언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학문적으로. 아니면 그 사람한테 상처되거든요. 자, 독일에서 온 다니엘입니다. 자, 접니다. 예, 옛날에 닥도의 중요성을 한번 좀 실험하다가 아주 크게 실패한 그런 사진이에요. 자,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독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쵸? 맥주, 또 소시지, 축구, 자동차,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맥주 언제 처음 먹어봤을까요? 20살 때? 참고로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16살, 만 16살부터 맥주 마셔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저는 맥주를 한국 와서 처음 마셨어요. 23살에. 소시지 제가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매일? 소시지 저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억지로 할머니가 소시지 만들어 주실 때 그때쯤 먹는 거예요. 저 소시지 되게 안 좋아해요. 맥주도 뭐 그냥 술자리 좋아하니까 술자리 가서 이제 맥주 마시지만 와 오늘 맥주 땡기나 막 이런 느낌 잘 안 받아요. 저는 이제 전형적인 독일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소시지 매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독일 사람은 사실 그게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선입견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저만의 선입견들이 있어. 사실 한국 오기 전에 저는 한국 오기 전에 약간 한국 하면은 약간 쿵푸 팬다 보셨죠? 그 영화 쿵푸 팬다의 약간 그런 모습인 줄 알았어요. 산하고 절밖에 없는 그런 나라. 와 자연밖에 없구나. 가자 했는데 광화문 사거리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무슨 제가 뭐 되게 시골 사람이거든요. 우리 고향은 한 8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막 이 1000만 명 넘는 서울에 오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광화문 사거리 보면서 와 진짜 무슨 뉴요크 맨해튼 온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저만의 선입견들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자, 선입견이라는 걸 우리는 다 인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선입견이라는 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입견이란 건 무엇일까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 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기 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알기 전에 판단할까요? 동물은 그렇진 않거든요. 뭐 그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알기 전에 판단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좋은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르는 것을 잘 참지 못해요. 모르는 것을 잘 참지 못해요. 사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참지 못하니까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가 계속 발전해. 인간은 이 모르는 것을 참지 못하니까 자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데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이건 너무 갈등 느끼는 거예요. 이 정보를 얻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나만의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별, 갈등 등등 없애려면 사실 선입견이라는 거 먼저 없애야 돼요. 자, 우리 모르는 것이 문제니까 모르는 것을 없애려면은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병화를 위한 공부라고 제가 주제를 지었어요.